우리가 지금 도산법이라고 그래서 도산이 크게 파산과 회생, 회생 속에서는 일반 회생과 개인 회생이 있어. 그렇지? 일단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회생은 청산이 목적이 아니라, 해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출발, 재생, 회생이 목적이야. 파산은 이것에 반해서 원래는 청산이 목적이었는데 여기다 무슨 제도를 플러스 시켰어? 면책 제도를 플러스 시키다 보니까 청산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프레시 스타트라는 재출발이 이제 추가되면서 파산도 결국은 면책을 통해서 재출발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다만 본격적인 재출발 제도로서는 회생 또는 개인의 경우는 이 개인회생은 채무가 담보가 있는 거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없으면 5억 원까지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나 개인이더라도 개인업체라도 보통 여러분도 병원하고 의원하고 여기서 그냥 개인 병원, 어떤 거는 병원 쓰고 어떤 거는 의원 쓰고, 여러분 의사 자격만 갖고는 뭐 의원밖에 못 쓰고 뭐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그 뭐 전문 내과 이런 걸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보다 뭐 혹시 그런 정보가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의미에서 병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빚, 요새는 또 물가 수준 아파트 이런 거 보면 또 이 10억 5억이 그리 뭐 엄청난 액수는 아니지. 종래로 생각한다면 개인은 이런 빚이라는 거는 좀 엄청난 거고, 혹시 개인 업자 중에서는 병원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 개인,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이런 경우에 개인 사업자이면서 병원 의원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요새는 참 좀 아까 말했듯이 물가 수준이 오르니까 아파트 전세만 해도 뉴스에 보면 뭐 10억 이상이 좀 서울 메인 동네에서는, 나도 이거 지금 요새 이런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도 뭐 10억이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요 개인 회생 제도가 일반 회생에 비해서 절차가 약간 간이화, 개인의 그 다음에 빚이 이런 정도니까 해준 절차인데, 이 한계치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경제 규모가 커졌잖아. 아무리 개인이더라도 좀 아까 말했듯이 전세가 10억씩이니까 이런 거에 논의도 이제 등장할 거야. 개인 회생의 이 제한, 개인 회생이 어디 우리 교재 보면 어디에 있냐면 회생의 소개에 들어가서 옆번호 본격적인 개인 회생은 옆번호 17이라는 그쪽에서 등장하는데, 옆번호 17을 보면 담보의 경우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의 경우는 17-1 보면 5억 원 이하의 채무. 근데 요걸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예 17-1 만약 책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봐봐. 회생 이 책 나올 때는 18년도 2018년도 밖에 없는데 통계가 쭉 봐봐. 개인 파산은 조금씩 줄잖아. 그러니까 2019년 건 아직 못 보고 있지. 2020년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통계 볼 수 있지만 이 책 요 마지막 나왔을 때는 2018년까지 볼 수밖에 없었는데, 2018년에 개인 파산은 그 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2018년에 43,000건, 개인회생은 91,000건이네. 그치? 2018년에. 최근 뭐 통계는 그때 뉴스에서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위기 때문에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저번 때 봤지. 근데 이건 하여튼 그 무렵 2017년에는 44,000건, 파산의 경우 개인 파산
파산에도 법인 파산이 있는데 파산에서는 법 자체는 구별해 놓고 있지 않고 파산 절차라는 것만 있지 요 속에서 뭐가 구획해 놓고 있지는 않아. 근데 하여튼 개인 채무자의 파산이 2016년은 5만여 건 이렇게 나와 통계표. 개인 회생은 9만 건, 8만 1,000건 이렇게 해서 파산은 2018년까지 줄어드는데 개인 회생은 보면 줄어들다가 요때 늘어. 17에서 18로 늘어. 왜 늘었을까를 이제 통계 분석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건 수가 왜 8만 1,000건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어. 개인 파산이든 개인 회생이든 줄어들고 있었는데 요때 늘었을까? 이런 걸 보는 거야. 늘은 원인을 조심스럽게 나뿐만 아니라 실제 도산은 지금 전문법원으로 서울은 회생법원이 있지. 회생법원이 언제 전문법원이 생겼냐면 2017년에 개원을 했어. 개원을. 근데 법관이든 뭐 요거에 관심 있는 이런 도산법이 왜 실무자들이 요거 넣은 거는 요거 탓이야. 2017년에 저번 때 동영상에서 한번 나갔는데 5년간 변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 회생의 경우 5년간 변제를 했던 것을 즉 60개월 했던 것을 3년간으로 줄였어. 그 다음에 요 경과 규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등등 저번 때 한번 봤는데 요 3년간으로 줄여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과도기적인 걸 어떻게 할 거냐가 한번 문제가 됐는데 이 3년간 즉 이제는 36개월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회생이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 절차를 밟는 데 대해서 좋아진 거지. 그 절차를 밟는 사람 5년간 갚아야 되는 것에서 3년. 회생 개인 회생이 뭐야? 변제 계획을 제출해. 개인의 경우는 변제 계획이라고 하고 정식의 일반 회생은 회생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변제 계획을 자기가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정기적인 반복적인 어떤 수입이 있다는 거야. 수입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 내 수입이 지금 정기적 반복적으로 뭐 280만 원 매달 번다. 근데 내가 지금 망했다. 뭐 망했다는 건 내가 이제 뭐 좀 상투적인 말로 썼는데 이런 도산 상태에 있어서 내가 280만 원 버는데 우리 집이 자식 한 명이 있어서 세 명이 사는데 요건 이제 내가 대충 말하는 거고 정확한 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세 명 가족이 뭐 18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최저 생계비가 책정되어 있어. 그럼 요거에 1.5배까지 내가 알기로는 1.5배까지 자기가 이제 잡아서 계획안을 내. 이 사람은 고지것대로 낸다고 치면 180만 원이 필요하다. 나 먹고 사는 데는 당장 최저 안에. 그럼 100만 원이 남잖아? 이 100만 원을 종래에는 5년간 갚았어. 그러니까 얼마 갚는 셈이야? 단순화시키면 6천만 원 갚는 거지. 5년간 60개월. 근데 지금은 얼마만 갚는데 3,600만 원만 갚게 되지. 근데 총 빚이 이 사람이 한 2억 원 졌다고 해봐봐. 뭔가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는 5년간 탈 없이 60개월 갚아서 6천만 원 갚게 되면 변제율이 2억 원 빚에 대해서 30%의 변제율을 인채 무사히 마치면 70% 나머지 빚이 채권자가 여러 명 있겠지. 근데 하여튼 그 퍼센트로 본다면 그 각각의 채권자도 30%만 각각한테 변제가 되고 70%가 남게 되는 것을 탕감해 주는 거야. 면책해 주는 거야. 면책. 그래서 프레시 스타트 하는 거야. 반면 이제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얼마만 갚고 탕감되냐면 3,600만 원만 갚고 탕감이 돼. 그럼 변제율이 2억 원에서 3,600만 원만 갚으니까 18%의 변제율이지. 그러면 이때는 얼마 탕감받는 거야? 82% 탕감받는 거지. 82%. 그렇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재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다시 보자. 그렇게 해서 5년간 변제 계획에서 무사히 마친 것을 이제는 3년간만 하게 오케이다 라고 하니까
요게 좀 더 신청하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랄까, 매력적이랄까, 유리하달까, 이런 상황이 돼서 회생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절차를 밟은 거 아닌가의 이런 추측, 그 통계에 따른 추측을 하고, 그래서 2018년에 늘고, 실은 2019년 통계는 아직 요 책에는 반영 안 됐는데 보면 늘었어. 회생 절차는 늘어. 그런 양상을 보여. 아마 더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매력적이랄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온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느냐? 아니지. 원래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요건이 틀린 거잖아. 이건 반복적 이런 획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전제고, 개인 파산은 꼭 그게 요구되지 않아. 그런데 마치 이제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들어간다면 이미 월급이 있는 거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요건 좀 법원 변제 계획 낼 때 덜 버는 거, 조금 버는 것처럼 하고 싶고, 생계비로 빼는 거는 좀 더 많이 빼고 싶을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아까 말한 대로 수입이 280이 있고 생계비가 180일 때, 요거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줄이고 싶을 거야. 실제 280만 원 벌지만 나 2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다음에 생계비는 실제도 1.5%까지 계산해 넣을 수 있는 건 뭐 규정에 있는데, 하여튼 생계비는 더 든다라고 해서 이걸 아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처음에는 5년이었지만 이제 3년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거를 줄이고 싶어 하는 거야. 요거를 낮추고 수입을 낮추고 생계비는 올려서 한 50만 원씩만 갚는 거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인간인지라 뭐 그러겠지. 인간인지. 한편 이제 파산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뭐 어찌됐든 30만 원, 아니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3년을 갚아야 되는데, 파산은 어떤 거야? 파산이 선고되면 청산한다는 거는 이런 변제를 해야 된다는 거와는 관계없이 면책 여부를 따지는 거야. 면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꾸준히 갚는다는 전제에 반복적인 월급 같은 게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거 불문해. 여기는 파산이 선고되면서 면책돼. 그럼 이게 무조건 좋은 거네? 개인 파산이 무조건 좋은 거네? 근데 이런 수입이 있는 걸 그럼 숨겨야 돼. 그치? 왜? 파산은 자기가 지금 지급불능이 됐다라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수입 같은 게 있으면, 계속적 반복적 수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부분서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집 같은 게 있어. 집 같은 게 딱 있어. 빚은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2억, 요새 집 하나 갖고 있으면 뭐 2억 이상인데 뭐 이게 파산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럼 어디 조금 싼데, 내지는 좀 지방을 비하해서는 뭐지만 하여튼 지방에 있어서 집이 한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빚은 막 한 2억이 있어. 그러면 파산이 되면 어떻게 돼? 이 5천만 원을 파산 선고와 동시에 2억의 채권자가 ABC를 통해서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있다면 2억에서 5천만 원이면 변제율이 4분의 1이니까 25%를 각각한테 변제를 하고, 이 집은 날라가는 거야. 파산자 입장에서는 날라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이 집이 근데 앞으로 이게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값이 뛸 확률이 있으니까, 이걸 자기가 그대로 유지한 채 파산을 안 당하고 싶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회생으로 가면 이 집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기가 뭔가 수입도 있으니까 갚겠다, 이런 식으로 회생 절차를 이용한다면 이 집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 파산의 경우는 지금 이 집이 5천만 원짜리 집이 완전히 변제에 쓰이는 거야. 아까 말한 2억 ABC한테 1억 5천만 원씩
그렇게 하면 25% 변제에 의해서 이 집이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거꾸로 월급 반복적인 수입이 설사 없더라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수입이 있더라고 가짜로 어디 아는데 취업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상황이야. 가짜로 취업한 상황에서 이런 거를 있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변제율을 좀 낮춰서 아까 말한 대로 한 50만 원씩만 갚는 식으로 3년 갚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지? 1800만 원만 갚으면 되잖아. 1800원만 맞나? 50만 원씩 갚는다면 36개월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요걸 살리고 싶어 하는 이런 등등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인지라 자기가 최적이랄까 뭔가 최고 유리한 근데 그 정상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약간 트릭적으로 만들어내서 작출해서 최적 내지 유리를 만들려는 이런 게 막 있는 거야. 이런 게 요 상황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파산 선고에 대해서 곧바로 동시 파산 폐지라고 가르쳐줬지. 파산 절차를 동시에 파산 폐지해. 근데 요새는 이런 상황보다는 파산 관제인이 선임시켜서 요거 변호사가 주로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이게 거의 강제적으로 파산 관제인 선임하고 그러니까 찝찝하다라는 거가 과거에는 확실할 때 파산 관제인이 등장하지만 요새는 그런 채무자의 어떤 재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찝찝하고 막 이런 거 떠나서 일단 파산 관제인이 들어간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파산 관제인을 한테 이제 법원이 심지어 20, 30건 그 다음에 한 보수를 한 30만 원 정도씩 해서 이렇게도 해가지고 그리 복잡하진 않지만 그렇더라도 파산관제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 파산관제인이 이 재산을 잘 들여다보라 라는 취지지. 이런 파산 절차를 이제 파산 절차를 과거에 남용하는 것 때문에 2012, 13년에 그 이전에는 동시 파산 폐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파산관제인을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제인이 선임되는 이런 사건이 대부분으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개인 파산 사건은 이제 그때도 한번 봤듯이 그 이전 언젠가 피크였다가 파산관제인이 선임되면서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회생 절차를 적어도 네가 도산 상태라면 이런 재산 상태 같은 걸 봐가지고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으로 2012년부터 바뀌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개인 파산 사건은 점차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 그 언제부터.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